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3회 챌린지 리그 발라드림과 스밍파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전 전적 비교해 보겠습니다. 발라드림과 스밍파 10번째 신생팀 그리고 11번째 신생팀 골대녀 막내 팀들 간의 대결이었죠. 스밍파는 이제 첫 정규 경기이기 때문에 기록시가 깨끗합니다. 최진철 감독 탑골을 우승시키고 9승 10패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죠. 최진철 감독의 20번째 경기이기도 합니다. 발라드림 8경기에서 4승 4패 기록 중이고요. 연승 연패를 알아보는 스트릭 최근 1패를 기록했습니다. 8경기 동안 박기영, 알리, 손승현 선수들이 나가게 됐습니다. 치른 경기에 비해서는 사실 변화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서문탁, 리사 선수를 2회 슈퍼리그 때 영입했고요. 이번 3회 챌린지에 KC 선수를 손승현 선수 자리에 영입을 했습니다. 정대세 감독의 골대녀 데뷔전이기도 합니다. 골대녀 막내 감독과 골대녀 최고참 감독 간의 대결이기도 하죠. 골과 실점입니다. 발라드림 17골에 15실점. 최고 성적입니다. 발라드림 슈퍼리그에서 5위, 챌린지에서 2위를 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토너먼트 진출 경험은 없습니다. 조별 예선에서 탈락을 했죠.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정대세 감독의 발라드림 투투 포메이션입니다. 민석 키퍼, 수비에는 서기엔, 서문탁 선수, 그리고 공격 투톱에는 리사와 경서가 나섭니다. KC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최진철 감독의 스밍파 3-1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1쿼터 키퍼, 그리고 3백에 진절미, 깡미, 앙예원, 그리고 심으뜸 선수가 탑에 나섰습니다. 이순환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KC 선수는 리사 선수와 교체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라운드를 밟았고요. 수비 자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기 선수를 올리면서 경석이 투톱이 되었죠. KC 선수는 또한 세트피스 때는 공격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스밍파도 깡미 선수의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있었죠. 서기 선수에게 파울을 당하면서 잠시 공백이 있었는데요. 톱 자리에 있던 심으뜸 선수가 중앙 수비로 내려서고 이순환 선수가 톱 자리에 나섰습니다. 수많은 슈팅에도 골을 넣지 못했던 전반전. 정대세 감독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원쓰리 공격적인 전술로 변형을 시킵니다. 서기 선수를 올려버리죠. 그래서 리사 서기 경세 3톱을 운영하는데요. 확실히 후반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결국 득점에는 실패를 했고요. 깡미 선수가 다시 중앙 수비로 복귀하고 심으뜸 선수가 전방으로 올라오자 서기 선수를 다시 내리면서 투투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스밍파가 발라드림을 1대0으로 이기는 이변을 연출합니다. 앙예원 선수가 후반 9분 결승골을 득점합니다. 경기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5개 대 25개. 발라드림은 골대도 맞췄죠. 슈팅 숫자 5배입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났고요. 다만 유효슛에서는 3개 7개.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죠. 바로 이게 발라드림의 골 결정력과 슛 정확도가 아쉬웠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찬스는 많았죠. 실제로 방송에서도 25개의 슈팅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실제로 세어보니까 25개더라고요. 이 세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 별개의 얘기지만 세시는 분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네요. 패스 지표를 살펴봐도 발라드림이 압도적입니다. 스밍파는 아무래도 창단한 지 한 달, 이 패스를 완성시키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좀 미흡했죠. 우연히 연결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고 대부분의 패스 성공은 1쿼터 키퍼로부터 나온 것이었죠. 그에 비해 발라드림은 경석이를 중심으로 민석 키퍼, 타겐 리사까지 골고루 패스워크에 가담해 주었고요. 특히 패스마스터 서기 선수의 성공률은 놀라웠습니다. 이제 개인 지표에서도 살펴볼 텐데요. 패스 정확도에 있어서도 75%를 넘는 높은 성공률 보여줬습니다. 킥인과 코너킥, 스밍파 10개, 발라드림은 24개, 역시나 큰 차이가 났고요. 드리블 돌파에 있어서는 스밍파도 간헐적인 역습이긴 했습니다만 빠른 발을 바탕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서 선수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 발라드림이 커트 많이 기록했고요. 하지만 스밍파도 특히 슛블락, 투지를 보여줬죠. 슛을 몸으로 막아냅니다. 키퍼를 많이 도와줬고요. 일주어터 키퍼 자체도 8개의 세이브, 좋은 선방들 보여줬습니다. 파울은 스밍파가 좀 많았습니다. 4개. 그래서 발라드림이 4개의 프리킥 찬스를 잡기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에 있어서 발라드림이 앞섰는데도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것 좀 아쉬운 경기였죠. 반대로 스밍파는 전략대로 역습 성공시켰습니다.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밍파의 평점입니다. 깡미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난 평가전에서는 키퍼와 포워드 포지션 소화했었죠. 특별히 공격수로 나섰을 때는 결승골도 넣었었고요. 이제는 수비수입니다. 특히 3백의 중심인 센터백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준수한 수비력 지표와 함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패스는 아직 아쉽습니다. 기간도 짧기도 했고 스밍파 전체적으로 패스는 좀 아쉽죠 아직. 깡미 선수를 통한 빌드업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요. 킥인을 제외하고서도 7번 정도 상대에게 차단하면서 위기를 내줍니다. 특히 전반전 2번 다 경석이 선수에게 원투 패스에 의한 유효슛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은 실점 위기였거든요. 경서의 결정력이 아쉬웠던 것도 있고 일주어터 키퍼의 선방으로 또 이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무실점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전반전엔 서기 선수에게 파울을 당하면서 이 고질적인 왼쪽 무릎 부상의 우려가 있었죠. 잠시의 공백도 있었고요. 저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원래 무릎이 좀 안 좋다고 하죠. 자, 후반 초반에 좀 밀리던 흐름이었습니다만 재투입이 되면서 끝까지 수비를 이끌었습니다. 이 아쉬웠던 패스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기본기의 영역은 빨리 되는 건 아니죠. 자, 만약에 상대의 결정력이 좋았다면 실점할 만한 장면 꽤 나왔습니다, 사실. 챌린지에서 가장 강팀으로 분류할 만한 이 발라드림을 잡고 데뷔전 승리한 것 참 역사적인데요. 앞으로의 국대팸 그리고 원더와의 경기도 더욱 기대되게 하는 부분입니다. 심으뜸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 그리고 왕성한 활동량으로 스밍파의 첫 승 이끌었습니다. 지표를 봐도 아시겠지만 공수관에 정말 큰 기여를 해줬습니다. 앙예원 선수의 결승골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슈팅 으뜸 선수에게서 나왔거든요. 전반전에 전방 압박엔 슛을 시작으로 후반전에는 2번의 역습엔 슛 만들었죠. 또 앙예원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첫 유효슛 맞는 것, 이게 또 역습의 한 장면이었고요. 또한 경서 선수의 코너, 으뜸 선수가 스틸을 해서 끝까지 치고 들어가서 왼발 슛까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좋은 장면들 보여줬습니다. 또 역습은 아니지만 볼 컨트롤 미스를 잡아서 곧바로 유효슛 연결한 거 있었거든요. 민서 키퍼가 선방을 하기도 하죠. 스밍파의 전담 키커답게 이날도 킥감각 한 차례 보여줬죠. 코너킥이었고요. 파포스트에 깡미를 겨냥했고 정확한 킥을 배달합니다. 깡미 선수가 흘리고 말죠. 발만 대면 들어갈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킥을 구사해줬습니다. 지난 평가전만큼의 여러 차례 보여주진 못했지만 이 한 장면만으로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깡미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최후방 수비로서 공백을 메워주기도 했죠. 본인은 좀 어색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깡미 선수의 재투입까지 무실점으로 수비를 잘 이끌어줬습니다. 자, 최진철 감독식의 카운터 어택에 최적화된 선수 바로 으뜸 선수인데요. 수비력도 좋고 역습으로 나가서 슈팅 마무리까지 해주는 모습 있었죠. 그리고 공수간에 스밍파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으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스는 역시나 팀 전체적으로 아쉬웠고요. 으뜸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기 영역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자, 빠른발 듀오 앙앤 으뜸, 일명 앙으뜸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 앙예원 선수와의 호흡도 좋았고요. 전방 압박엔 슛 스타일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원더우먼의 가영행 홍자 듀오거든요. 이 듀오와 맞대결 이제 성사될 텐데요. 신생팀의 돌풍 어디까지 이어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사실 스밍파 입장에서는 4위로 방출만 안 돼도
3위로 잔류만 해도 이미 충분한 성과거든요.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순할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출전 시간 자체가 좀 적었죠. 깡미 선수의 부상 이후에 첫 교체 출전을 합니다. 최전방 포워드를 소화를 했죠. 하지만 영의 균형이 오래 이어지면서 재투입 기회를 잡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식스맨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좀 서럽기도 하고요. 더 많이 뛰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사전 분석을 하는 등 축구에 대한 이해도는 이미 높습니다. 많은 식스맨들이 주전으로 발돋움하는 기간, 서러움을 견디는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앞으로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주어터 키퍼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8개, 그중 2개는 슈퍼 세이브, 캐치 5개, 클리어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데뷔 전부터 클린시트 기록했습니다. 이 골대녀는 특히 키퍼 포지션이 이 뎁스가 상당하죠. 상당히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요. 또 하나의 슈퍼루키 골키퍼가 등장을 했습니다. 데뷔전에서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고요. 일추어터 키퍼가 무실점으로 버텨주지 못했다면 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슈퍼 세이브 장면 볼까요? 서기 선수의 코너킥, 탁 선수의 유효슛이 있었죠. 일주 키퍼가 핑거팁 세이브 크로스바를 맞습니다. 굉장히 순발력이 좋았고요. 또 다른 슈퍼 세이브 장면이고요. 1대0 득점 이후에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죠. 경서의 킥인 서기의 왼발슛, 아주 회심의 왼발슛이었는데요. 일주 키퍼가 한 손으로 쳐내기를 시전합니다. 굉장히 좋은 세이브였고요. 자, 세이브 이후에 기본적으로 후속 캐치가 좋더군요. 예를 들어 경석이 선수의 원투 패스 이후에 경서의 유효슛이 몇 차례 있었는데 키퍼 정면이긴 했습니다만 막은 뒤에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캐치로서 볼 소유권을 지켰습니다. 순발력도 좋고 상당히 날렵하고 집중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공중볼뿐만 아니라 낮은 볼 처리도 좋았습니다. 경서의 코너가 낮고 빠르게 왔거든요. 상당히 처리가 까다로운 볼인데 흘리지 않고 캐치를 해냅니다. 그리고 평가전 때도 그랬지만 그라운드의 리더라고 표현을 했죠. 키썸 선수와 같은 콜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멘탈 관리도 해주죠. 응원도 해주고요. 위치도 지정해주고요. 골킥도 비거리의 높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복이 조금 있었죠. 꾸준함은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참 칭찬할 부분이 많은 선수입니다. 행운의 세이브도 나왔죠. 수비가 우당탕탕 혼전 상황이었고요. 키퍼의 시야도 가린 상황, 경서 선수가 유효슛 하는데요. 일주 키퍼의 다리에 걸치면서 행운의 세이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들 이제 지켜봐야 하고요.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경기에서 특히 경석이를 상대로 무실점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진철 감독의 키퍼 선택 실패가 없었죠. 아이린, 엘로디, 아유미, 캐시로 이어지는 이 환상의 라인, 최강 키퍼 라인에 일주어터도 충분히 이름을 올릴 만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희박해 보였던 발라드림 상대 승리였습니다. 많은 설문조사에서도 저희 채널뿐만 아니고 발라드림이 승리한 것을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주어터 키퍼가 버텨줬기에 역습도 할 수 있었고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대 패밀리와 원더우먼과의 경기 있는데요. 이들을 상대로도 꾸준함 보여줄 수 있을지 일주어터 키퍼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앙예원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정말로 앙투안 그리즈만 같았습니다. 예원 선수의 카운터 어택 솔로 골이었죠. 역사적인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체력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스피드도 빠릅니다. 그리고 전방 압박 활발하게 펼쳐줬죠. 수비 지표도 쌓아갔고요. 골 장면 돌이켜보겠습니다. 경서의 킥인이었고요. 경석이가 원투 패스 시도합니다. 서기 선수가 리턴 패스 내주는 것을 스틸을 했죠. 빠른 스피드로 멋진 돌파 보여주는데요. 탁 선수까지 넘어서면서 민서 키퍼가 미처 골문에 복귀를 못했죠. 슈팅 타이밍 자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합박자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파포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골대녀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는 또 몇 안 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록을 올려내요. 수비만 계속했던 스밍파, 팀의 첫 번째 역습 상황도 예원 선수로부터 비롯됐죠. 예원 선수가 으뜸 선수에게 패스 연결하고 으뜸 선수 유효슛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역습 장면을 예열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 서기엔 탁 수비 조합, 발이 좀 느렸죠. 빠른 발로 사고를 한번 제대로 친 앙예원 선수입니다. 멋진 솔로골이었고요. 본인의 강렬한 존재감 보여줬습니다. 희박해 보였던 스밍파의 승리 확률 예상 뒤집는 결과 만들었고요. 관중석에서 지켜봤던 국대팬 원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신생팀의 겁없는 도전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만 보통의 신생팀이라면 이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 경기를 꾸준하게 잘하기가 어렵죠. 신생팀일수록 아무래도 구력이 짧다 보니까 매 경기에 나타나는 아웃컴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번 더 이겨서 2승을 거둘 수 있다면 이미 1승을 거뒀죠. 그렇다면 잔류가 아니라 슈퍼리그까지도 최소 2위를 해서 승강 플레이오프 싸움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도깨비 팀이 되었습니다. 진절미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불과 한 달여의 시간입니다. 평가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진 체력을 보여줬는데요. 평가전에서는 전반 7분을 다 소화하지도 못했고 산소호흡기를 대는 모습도 나왔는데 어떤 트레이닝을 한 걸까요? 대단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터치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수한 수비력 보여줬고요. 키퍼 앞까지 달려와서 압박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량, 좋은 체력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스피드가 있더군요. 드리블 돌파 한 차례 하는 모습도 있었고 수비 복귀도 빨라서 이 뒷공간 리스크가 있는데 금세 커버하러 들어오는 모습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깡미가 걷어낸 볼을 얼굴에 맞은 장면도 있었죠. 하지만 씩씩하게 일어났고요. 상대의 슛도 두려워하지 않는 등 이 슛블락을 보여줬죠. 소위 맷집이 좋은 모습이다. 수비수로서는 좋은 퀄리티죠. 자, 패스는 모든 스밍파 선수와 마찬가지로 아직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시도 자체가 많지도 않기도 했고요. 자, 깡미와 절미, 이 미미 수비 듀오 일주워터 키퍼와 함께 클린시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진철 감독 밑에 있으면 유빈 선수도 체리나 선수도 지금 리그 우승을 할 정도의 탑급 수비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에바 선수도 있었고요. 진절미 선수도 좋은 수비수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진철 감독님에게는 평점 10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신생팀 스밍파의 데뷔전 첫 승이었습니다. 상대가 발라드림이었기에 더 값진 승리였죠. 제대로 먹혀든 선수비 후역습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철 감독 20전 20번째 경기였죠. 10승 10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술로서도 기록으로도 이미 명장의 반열에 올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으로서는 2호 10승고지에 오른 거죠. 1호는 이용표 감독이었고요. 최진철 감독은 그야말로 파일럿부터 함께한 골대녀의 산 역사입니다. 탑걸과 함께 슈퍼리그 우승도 했고요. 별을 달고서 제일 막내팀 11번째 신생팀인 스밍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니맨의 모습을 반강제적으로 보여줬죠. 제작진이 이동한 것도 있었고 추첨을 한 것도 있었고요. 이제는 스밍파와 함께합니다. 3백을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압박 전술 잘 준비했죠. P1, P2, and P3까지 압박을 상징하는 프레스, 프레셔, 프레싱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P1은 최전방부터 압박, 마치 농구의 풀코트 프레스처럼 키퍼부터 압박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P2 하프라인 부근부터 압박을 하는 건데요. 라인도 컨트롤을 하고 공격수의 체력 관리를 하죠. P1은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될 테니까요. P3는 그야말로 최후방 라인 깊게 내려서 우리가 버스를 파킹한다라고도 하는데 파킹 더 버스 전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진철 감독 자유자재로 멋진 수비 라인 컨트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비만 하면 안 되죠. 스피드 활용하는 카운터 어택, 심으뜸, 앙예원을 중심으로 뒷공간 노렸습니다. 그리고 한 골 넣게 되었죠. 그리고 참 대단한 것이 한 달 만에 스밍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선수 개개인도 준비를 잘했겠습니다만 체력과 스피드 경비한 스밍파,
수비 라인 복귀도 상당히 빨랐다는 것,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놀라웠던 것은 후반전에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걸 경기 내내 유지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수비 라인이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무실점도 유지했죠. 역습의 기회 노리던 스밍파, 마침내 후반 9분에 앙예원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상대 25개의 슈팅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후반 초반, 경기 막판 이 흐름이 특별히 더 밀렸거든요. 버텨내면서 데뷔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챌린지 혼돈 속으로 빠지게 한 최진철 감독과 스밍파였습니다. 확실히 수비 조직력 가장 잘 만드는 감독입니다. 사실은 시즌2 풀리그 때 4라운드, 5라운드 액셔니스타와 구적장신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각각 자책골이었거든요. 상당히 아쉬운 0대1 패배였는데 그때부터 바다 선수, 유빈 선수의 수비를 만드는 것 보고 상당히 저는 최진철 감독이 수비를 잘 만드는구나 느끼게 되었었는데요. 스밍파와 한 달의 기적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몰라보게 달라진 개개인의 체력 거듭 언급하게 되네요. 이 5인제 미니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뭐냐고 한다면 저는 키퍼라고 얘기할 겁니다. 50% 이상이라고 해도 과소평가가 아닐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이고 일주어터 키퍼를 발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키퍼 선발하는 탁월한 안목 보여줬습니다. 기존에 아이린 엘로디, 아유미, 캐시 라인이 있었죠. 20전 베테랑입니다. 이제 10승 10패, 10승 고지에 올랐고요. 개인적으로 최진철 감독 6연승이기도 합니다. 다음 경기 이기면 7연승이겠죠. 파일럿부터 함께한 2년여의 기록, 바로 20전입니다. 20전 딱 들었을 때 일반 축구에서는 20경기밖에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 골대녀에서는 이게 2년여의 기록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경기를 치르고 많은 시즌을 치룬 거죠. 앞으로의 두 경기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최고의 전략으로 최고의 결과까지 보여준 명장 최진철 감독이었습니다. 다음은 발라드림의 평점입니다. 서문탁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서문탁 선수 세트피스 중거리 슛도 원 없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2번 정도의 위기는 있었지만 패스 능력도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정확도도 많이 높아졌고요. 준수한 수비력 또한 보여줬습니다. 딱 한 번 후반 9분 실점이 뼈아팠는데요. 이 실점 전까지는 또 클린시트를 유지한 거였죠. 발빠른 역습에 당했던 아쉬운 실점이었습니다. 골 찬스 있었습니다. 서기 선수의 킥인 경서가 흘리고 타기 슈터는 전반전 아주 멋진 세트피스였죠. 슛도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골에 상당히 근접했던 슈팅이었고요. 후반전에도 골 찬스 있었습니다. 서기의 코너, 탁 선수의 유효슛, 일주 키퍼가 너무 잘 막았죠. 핑거팁 세이브, 그마저도 크로스바를 맞으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나가게 됐습니다. 직접 찬스 메이킹도 보여줬어요. 서기 선수에게 넣어준 로빙 패스 아주 일품이었고요. 서기 선수의 드문 오른발 슛을 볼 수 있었고 진절미 선수 맞고 코너킥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긍정적인 것은 세트피스로 내준 슈팅 모두 맞춰냈다는 겁니다. 사실 네 번째 공식 경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삐약이 카테고리 안에 분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골대녀 뒤로 내주는 슈팅, 헛발질하는 장면도 허다했고 맞추더라도 빗 맞춰서 사이드라인으로 가는 것도 허다했거든요. 사실 서문탁 선수처럼 이렇게 다 맞춰내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발전 속도가 좋다는 얘기고요. 패스도 많이 늘었고요. 인터뷰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부디 낙심하지 않기를 사실 희망적인 부분이 더 많았거든요. 자, 기본 수비는 준수합니다. 하지만 스피드가 느리다는 약점은 좀 분명해요. 역습 등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 이 빠른 수비 커버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게 실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서문탁 선수를 세트피스 상황에서 온전히 활용한다는 느낌을 좀 받지 못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돌아보면 돌려놓는 헤더, 터닝슛 이런 고급 기술 이 페널티 에리어 지역 안쪽에서 다 보여줬거든요. 스밍파와의 경기에서는 뒤로 내주는 슈팅 처리하는 역할을 주로 했는데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탁겐 리사 선수가 동시에 이 페널티 에리어 지역 안쪽에서 경합해주는 것이 훨씬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잘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개벤저스 수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키퍼도 조에런 키퍼인데 이 팀을 상대로도 이 조합이 좋았거든요. 골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서문탁 선수의 장점. 게임 리딩 능력이 참 좋죠. 하프타임이나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게임을 정말 잘 이해하고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것도 게임에 잘 녹아든다는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기보다는 탁 선수 경기할수록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사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식 경기였고요. 포워드로는 세 번째 출전이었죠. 지난 승강 플레이오프 데뷔골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삐약이 대장이라는 칭찬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골뿐만 아니라 슈팅하는 것, 그리고 패스하는 능력, 여느 삐약이와는 다르게 상당히 유려하거든요. 이날 경기는 특히 정대세 감독이 아직은 리사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많이 아쉬웠고요. 패스 감각 좋고요. 시야 좋고 커트 능력도 좋고요. 헤더 능력도 좋습니다. 장점이 많은 공격수거든요. 후반전에는 계속해서 파포스트 쪽으로 빗나가고 흘렀던 경서 선수의 슛이었어요. 리사의 위치 지정 정대세 감독이 해줬더라면 했습니다. 간단하죠? 경서 4번의 슈팅이 이쪽으로 흐르거든요. 리사가 여기에만 대기를 했더라면, 혹은 경서에게 차라리 리사를 보고 슛을 해라, 리사가 몸으로 맞춰낼 것이다 라고 지시를 했더라면, 사실 정대세 감독 입장에서는 옵사이드가 없는 이 미니 축구가 어색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실제 축구에서는 옵사이드이기 때문에 아예 고려를 안 할 텐데, 골대녀는 다릅니다. 골대녀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경서가 0점 조준이 안 될 때 오히려 리사를 봐라. 여기 세워놓고요. 리사 선수도 그런 감각이 있어서 이 골을 넣었었거든요. 하나는 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가 아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공격수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위치 지정 좀 아쉬웠습니다. 후반 들어서 좀 더 활발한 모습 보여준 리사 선수였는데요. 어시 찬스도 있었습니다. 탁 선수가 띄운 볼 리사 선수가 떨궈주고 경서의 팝포스트 슛. 그림 같았거든요. 슛도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서 키퍼가 직접 킥인 택배 배달하죠. 헤더 시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모처럼 페널티 에리어 지역 안으로 투입되는 볼이었어요. 뒤로 내주고 슛하는 게 거의 많았거든요. 이 투입되는 볼이 적었던 모습도 좀 아쉬웠어요. 리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죠. 자, 후반전 패스 관여도 늘어나고 좋은 전방 압박 보여줬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판단력 시야 좋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패스 받고 리턴도 잘해줘요. 패닉하는 게 없어요, 리사 선수. 그게 장점이거든요. 경서기 외의 득점 루트입니다, 리사 선수가. 팀의 중요한 옵션인데요.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널티 에리어 지역 안으로 투입되는 볼 말씀드린 대로 좀 적었어요. 주로 뒤로 내주고 슈팅. 세트피스가 조금 일관화됐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치 선정 좋고 헤더 능력도 있습니다. 활용을 더 해야 될 거예요, 세트피스에서. 특히 탁 선수와 리사 선수 세트피스 때 공존하면 더 위력적입니다. KC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출전 시간이 워낙 적었죠. 데뷔전이었습니다. 승현 선수가 나간 자리에 합류를 했고요. 전반전 리사 선수와 교체되면서 첫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경서 선수가 사이드로 넣어준 패스였는데요. KC 선수가 못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못 받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가지 않고 살아있는 볼이었는데 끝까지 뛰어주는 모습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도 체력이 이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더 체력을 길러야 될 것 같고요.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훈련 장면에서는 키퍼 연습도 했거든요. 백업 키퍼도 연습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정대세 감독 포지셔닝 만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키퍼 포지션은 민서 키퍼를 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탁 선수 자리에 들어가서 수비의 역할을 해줬고요. 세트피스 시에는 공격에 가담을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서 키퍼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3개, 캐치 하나, 클리어 3개가 있었습니다. 자, 상대 위협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경기였어요. 으뜸 선수의 유효슛 2개 선방, 또 으뜸 선수가 직접 붙이는 킥인 선방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세트피스마다 하프라인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공격에 가담해줍니다. 이 MT넷 리스크 골대녀에서 잘 된 적이 딱 한 번 빼고는 없었죠. 후반 9분 결국 역습에 의해서 결승골을 헌납하고 맙니다.
이 실점 경기였고요. 자, 경서의 킥인이었고 하프라이 부분까지 역시나 또 민서 키퍼가 올라갔는데 앙예원 선수가 스틸 카운터 어택이었습니다. 탁 선수마저 뚫렸고요. 민서 키퍼도 골문 복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원의 한 박자 빠른 슈팅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도 민서 키퍼는 패스를 줘도 불안하지 않은 유일한 키퍼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밑이 참 좋고요. 전방 경서에게 직접 투입하는 퀄리티 있는 패스 좋았고요. 골킥도 좋습니다. 그리고 킥인도 3번이나 했는데 정확했고요. 그 중에 한 번은 리사 헤더를 시도할 만큼 정확한 택배였죠. 기본적으로 킥이 참 좋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콜플레이였습니다. 승현 선수가 나간 자리, 이제는 민서 키퍼가 필드의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돋보였고요. 상대 1쿼터 키퍼도 그라운드 리더 역할을 해줬죠. 두 키퍼가 좋은 맞대결 보여줬습니다. 민서 키퍼의 훈련 노트라고 추측은 되는데요. 한번 보면 공격 상황에서는 키퍼까지 빌드업 참여, 키퍼가 중앙 수비 느낌. 하지만 공을 뺏기거나 역습 상황에서는 다 내려와서 수비. 키퍼 바로 제자리로. 그러니까 민서 키퍼도 발라드림 팀메이트들도 다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워낙 실점 장면에서는 미처 복귀하기 못할 정도로 빠른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실점을 한 거고 선수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민서 키퍼가 포스트 아유미 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탑티어 키퍼의 퀄리티는 다 갖추고 있어요. 이전 경기들에서도 종합 선물 세트다. 키퍼로서 정말 대성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0대1 패배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기대감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디 키퍼 포지션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태형 감독이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남긴 유산 중 하나는 마침내 좋은 키퍼를 포지셔닝 한 거거든요. 이 과정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또 혼란을 야기하면 수비 조직력 또 와야 되거든요. 자, 아직 2경기 남은 챌린지 리그입니다. 민서의 최후방 존재감은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대세 감독의 MT넷보다는 좀 더 수비적인 키퍼 운영 필요해 보입니다. 경서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경서 선수 0점 조준이 참 안 됐던 경기였습니다. 압도적으로 밀어붙였거든요. 슈팅 14개, 유효슛 4개, 골포스트도 하나. 경서 선수로부터 최소 2골 이상은 나왔어야 합니다.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수비적 기여도는 항상 높죠. 커트가 19개에 달합니다. 그만큼 최전방에서 열심히 항상 뛰어주는데요. 자, 전반전은 힘이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니어 포스트 쪽으로 빗나간 것, 슛 2번이 있었고요. 후반전에는 0점 조정을 좀 했어요. 의도적으로 파포스트를 이제 겨냥하기 시작하는데 골에 근접해 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빗나갔죠. 슛 4개가 그러했습니다. 경석이 원투 패스에 있는 경서 유효슛 2번이 있었어요. 전반전에 키퍼 정면 1쿼터가 맞기도 했고요. 자, 넣었어야 하는 골 찬스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면은 후반 초반이었습니다. 거의 노마크나 다름이 없었고요. 슈팅 타이밍도 충분히 가져갔습니다. 수비의 견제가 좀 느렸거든요. 파포스트를 흘렸는데요. 이 결정력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넣었어야 하는 두 번째 찬스. 탁 선수가 뛰었고요. 리사가 떨궈줬고 경서의 슛까지 정말 그림 같았거든요. 골에 상당히 근접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이거 넣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웠고요. 또 스밍파 수비가 우당탕하면서 골문 앞에 혼전이었거든요. 경서가 유효슛을 날립니다. 시야가 가려서 일주 키퍼도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리에 걸렸어요. 이건 행운의 선방이죠. 이거는 결정력이 아쉬웠다면 이 장면은 이제 골운이죠. 골운이 안 따랐던 경서였습니다. 자, 경서 선수가 공수간의 전천후 활약으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골은 안 났고요. 발라드림 진영 내에서 볼 컨트롤 미스, 그리고 코너킥에서 패스 미스하면서 집중력, 체력 떨어진 모습 보였거든요. 둘 다 으뜸 선수가 2번의 슈팅, 한 번은 유효슛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시스트 찬스 있었죠. 일단 실점한 다음에 30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서 킥이 밀어주고요. 서기의 유효슛, 일주 키퍼가 한 손으로 슈퍼 세이브합니다. 또 골포스트, 이번엔 반대죠. 서기의 킥인 경서 슛, 골포스트를 받고
나가버립니다. 실점 후에 한 차례씩 경석이 듀오의 슈팅이 불을 뿜었던 장면들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경석이 듀오 자체의 호흡은 최고였습니다. 공격 진영,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만 원투 패스 7회였고요. 이게 슛으로 연결한 것만 4회가 됐습니다. 자기 진영에서, 그러니까 발라 진영에서의 원투까지 합치면 10회 이상을 보여줬거든요. 갈수록 경석이 듀오의 호흡은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개벤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때도 압박과 수비, 이 퀄리티에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스밍파의 3백 선수비 후역습, 사실은 슈팅 숫자는 25개나 가져갔거든요. 25대5, 압도적인 공격력이었습니다. 이 경서와 발라드림의 경기였는데 골 결정력이 결국은 너무 아쉬웠어요. 자, 슈퍼리그 다시 승격하기 위해서는 원더앤 국대팸과의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가 필요합니다. 1승 2패로 2위를 차지한다고 보기에는 좀 쉽진 않거든요. 물론 물리고 물려서 골 득실 차로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 넉넉하게 앞으로 희망을 보려면 두 경기 다 승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경석이의 득점포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스밍파워의 경기에서도 멈춰 있는데요. 다시 가동하는 것 필수일 것 같습니다. 서기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패스마스터 서기, 그야말로 패스 성공률 보십시오. 시도와 성공 어마어마합니다. 찬스 메이킹, 기회 창출도 7회 이상입니다. 경기를 그야말로 지배했습니다만 역습에 무너졌습니다. 리스크로 보였던 탁석이 듀오의 발느림이 결국은 실점을 야기시켰습니다. 서기 선수 골 욕심을 좀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서 선수에게 만들어준 찬스만 5번, 탁 선수에게도 세트피스를 통해서 2번의 찬스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한 골만 들어갔더라도 결과는 달랐겠죠? 여기서 말하는 찬스는 단순한 슈팅 찬스가 아니라 골이 유력했던 찬스를 말합니다. 경서 선수에게 경기 내내 정말 퀄리티 높은 패스를 계속 넣어줬죠. 앞서 말씀드린 원투 패스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패스들도 정말 많이 뿌려줬습니다. 전방으로. 서기 선수의 킥 능력도 세트피스 통해서 볼 수 있었죠. 탁 선수 골에 근접한 슛 2번 있었습니다. 각각 킥인과 코너킥이었는데요. 전반전엔 아주 아깝게 빗나갔고 후반전에는 유효슛이었는데 일주 키퍼의 핑거팁, 크로스바, 슈퍼세이브에 막혔습니다. 경기 막판의 킥인 경서의 슛은 골포스트를 맞고 나가기도 했죠. 직접 골문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탁 선수의 로빙 패스, 드물게 볼 수 있는 서기 선수의 오른발 슛 좋았는데요. 절미 선수 맞고 코너킥이 됩니다. 후반전의 첫 유효슛, 키퍼 정면으로 가기도 했죠. 아쉬웠습니다. 실점 후의 찬스, 경서의 킥인 서기의 회심의 왼발 슛이었는데요. 일주 키퍼의 한손 슈퍼 세이브가 나와버립니다. 왼발에 정말 잘 걸렸는데요. 아까웠던 장면이었고요. 결승골을 허용합니다. 경서 선수의 킥인이었고 서기 선수는 워투 패스, 리턴을 내주려던 찰나였는데요. 이게 읽혀버렸죠. 앙예원 선수에게 잘렸고요. 서기 선수도 수비 복귀가 느렸고 탁 선수의 스피드도 느렸고 민서 키퍼도 골문에 복귀하지 못했죠. 앙뚜앙 예원 선수가 역습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서 승강 플레이오프도 올스타전도 제대로 소화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속상했겠죠, 서기 선수도. 부상이 회복되니까요, 다시 패스마스터의 면모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표 보여드립니다. 많은 찬스 만들어냈습니다, 서기 선수가. 하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했던 발라드림이었고요. 자, 이 발이 느리다는 탁, 서기 듀오, 이 유일한 단점인데요. 민서 선수의 MT넷까지 겹치면서 결국 통안에 역습 1실점을 했습니다. 경기는 사실 반코트 게임이었죠. 반코트에 상대 진영에 가둬놓고 공격을 할 때 이제 반코트 게임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남은 두 경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서기 선수도 이 찬스 메이킹 너무 좋지만 조금 더 골 욕심 내줘야 할 필요 있습니다. 정대세 감독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혹독했던 데뷔전이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0대1이었지만 그 이상의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슈팅 수를 기록했음에도 이 0대1 패배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골대녀 스타일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도 세세한 위치 지정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 부분 정대세 감독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낙담하기는 이르죠. 아직 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정대세 감독 많이 준비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직접 영상을 편집하고 자막도 넣으면서 한 18개의 장면이 방송에서 보였거든요. 모든 장면이 클리어하게 나오진 않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뒷공간 대비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타기는 항상 뒷공간을 경계. 경서가 내려오니까 맡긴다라고 했거든요. 경서가 팀 내 가장 빠른 발이고 수비 기여도도 최상인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탁 선수가 느린 것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뒷공간을 경계하는 수비를 하되 경서가 오면 겹치지 말고 맡긴다. 알고 있었습니다. 공격수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상대 시야에서 벗어나는 움직임. 바깥쪽으로 움직임 한번 주고 안쪽으로 한 번에 들어가서 슈팅. 이건 조재진 감독의 가르침과 비슷하거든요. 확실히 공격수 출신이라 일맥상통하는 부분 있었네요. 민서 키퍼가 발밑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서에게 주고 경서는 뒷공간 침투, 민서 뒷공간 패스. 킥이 좋은 키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슈팅하는 위치에 대해서 전방 압박해서 백패스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 체력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경서 수비 믿고 적당한 수비 가담. 또 세트피스 중에 패스 길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은지. 또한 수비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탁 선수는 공간과 사람을 동시에 봐라 등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민서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훈련 노트에서도 나왔죠. 공격 상황에서는 키퍼까지 빌드업 참여, 키퍼가 중앙 수비 느낌을 원했던 것 같아요. 이 빌드업까지는 좋았는데요. 하지만 공을 뺏기거나 역습 상황에서는 다 내려와서 수비, 키퍼 바로 제자리로. 이 역습 상황에서의 다 내려와서 수비, 키퍼 제자리로.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제대로 준비는 했습니다, 분명. 하지만 골대녀의 적응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골대녀에서는 현장에서 세세한 위치 지정 말씀드렸죠. 필요하고요.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 필요합니다. 특히 리사 선수와 민서 선수의 위치 지정이 아쉬웠습니다. 두 선수의 위치 지정 사실은 간단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서가 4번을 팝포스트를 흘릴 때 리사를 좀 더 여기에 배치할 것. 옵사이드가 없는 골대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제 축구에선 불가능하지만 골대녀에선 적용 가능한 전술이었다. 이 골대녀의 적응도가 필요해 보이고요. 민서 키퍼도 빌드업 할 때는 나가되 세트피스에서도 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득점을 많이 하고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실점 장면 보면 거의 여기까지 지금 서기 선수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상당히 높은 라인의 위치 위험해 보이고요. 골대녀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수비적으로 키퍼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태형 감독이 남긴 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 경기 안고 갔던 키퍼 리스크가 가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승부차기도 많이 가게 됐던 거고요. 민서 키퍼는 매우 안정적이었고 리사를 포워드로 기용하니까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김태형 감독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만 남긴 유산들은 분명히 있어요. 경서기를 스위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두 선수 수비에 가든 공격을 하든 각각 제 역할을 해낼 선수들이고요. 하지만 민서 키퍼, 리사 포워드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세트피스 활용,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탁 선수는 중거리 슛 담당할 것이 아니라 물론 슈팅 감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맡겼겠지만요. 탁앤 리사는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 안쪽에서 경합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골 확률도 더 올라간다. 그리고 직접 붙이는 세트피스가 거의 없었다는 것. 경서나 석이나 충분히 딜리버리 좋은 선수들, 거기다 민서까지 있잖아요. 일주 키퍼가 뛰어났지만 이신생팀이요. 실수 유발하기 좋은 건 결국 직접 붙이는 세트피스거든요. 그게 적었던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경서가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딜리버리해서 서문탁 헤더, 리사가 골을 넣었던 게 개벤전의 승강 플레이오프였거든요. 계속해서 두 선수를 활용을 하고요. 이 선수들의 우당탕 실수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우격 따짐으로라도 넣을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한 서기 선수는 여기서 흘러나온 볼 제일 처리하기 좋은 선수는 서기죠. 그리고 강한 압박을 또 해주고요. 경서는 킥하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뒤로 빠지는 걸 대비해야겠죠. 발이 가장 빠른 선수. 이 역습에 대비할 수 있는 선수는 바로 경서였거든요.
이런 부분 좀 첨언해 봅니다. 자, 슈팅 숫자 25대5, 5배 차이, 많은 차이죠. 하지만 유효 슛만 보면 7대 3이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만큼 골 결정력, 슛 정확도 면에서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밀어붙이는 흐름 속에서 득점하지 못했고 결국 후반 9분에 실점했습니다. 축구는 정말 매번 이야기하지만 흐름의 싸움, 참 신기한 흐름의 경기입니다. 실점 후에도 서기 슛은 일주의 슈퍼 세이브, 경수의 슛은 골포스트, 끝까지 안 터졌던 경기였습니다. 발라드림이 진정한 강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바로 이 꾸역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공격력은 뭐 인정을 하죠. 경석이 듀오. 하지만 자책골 유도를 하거나 상대 실책으로 인한 골이던가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기던가 가릴 것 없이 승리할 수 있는 DNA가 심어져야만 진정한 강팀으로 그리고 결과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축구에서도 골대녀에서도 세세히 들어가면 정말 많은 과정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세 과정입니다. 포지셔닝, 어떤 선수를 어느 위치에 배치하느냐. 그 다음엔 수비 조직력입니다. 키퍼를 포함하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이제 패스 축구죠. 여기는 이제 당연히 빌드업을 포함을 합니다. 발라드림의 포지셔닝은 김태형 감독 시절 8경기, 슈퍼리그 챌린지 오가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미 찾아냈습니다. 건들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박기영, 민서, 리사, 민서를 거치면서 민서 키퍼가 확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아유미 까미이기 때문에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포워드는 리사 선수, 개벤 상대로 골맛을 봤어요. 포워드 2경기 만에 골 넣었던 거거든요. 역시 건들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세트피스에서는 탁 리사, 피해 지역 안쪽으로 경합 추천한다 드립니다. 역시 추천이고요. 역시 정대세 감독은 본인의 경기를 진행을 하겠죠. 그 다음이 수비 조직력인데요. 키퍼는 민소로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발이 다소 느린 탁앤 서기 듀오, 이 수비 커버가 중요해졌죠. KC 선수의 스피드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KC 선수가 탁 선수와 교대를 해가면서 그리고 경서 선수가 세트피스 시에는 후방으로 빠지면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킥을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킥을 하고 수비 커버의 중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가장 발빠른 멤버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패스 축구죠. 패스 축구 하고 싶어하는 감독이 다 대부분이죠. 싫어하는 감독이 없을 거고. 하지만 이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여태까지 경석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발밑 좋은 민서 키퍼도 가담했고 리사의 패스감과 상당히 좋거든요. 탁 선수도 종종 패스가 너무 약하고 느려서 끊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발전도 보였어요. KC는 뭐 이제 삐약이 시작이긴 합니다만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긴 합니다. 그리고 골대녀에서는 MT넷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정말 극적인 승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 한 번 성공했던 케이스, 다코스 1기 감독 이수근 감독이 LOD 키퍼를 통해서 극장골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것 빼고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자, 혼돈의 챌린지가 됐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발라는 1실점만 했습니다. 그리고 2경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1위, 2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정대세 감독과 발라드림 다음 경기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밍파입니다. 깡미 7.5, 심으뜸 8, 일주워터 9점에 MOM, 앙예원 8, 진절미 7, 최진철 감독 10점입니다. 발라드림입니다. 서문탁 7, 리사 6, 민서 7.5, 경서 8점에 민트별, 서기 8, 정대세 감독 5점입니다. 챌린지 리그 순위표입니다. 스밍파가 정말 달달하고도 값진 승점 3점을 따냈죠. 테이블 맨 위에 있습니다. 챌린지 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앙예원 선수의 골이 유일했습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오나미 이현희 선수가 여전히 공동 1위 10골 고지에 올라 있고요. 사실은 경서 선수가 이 스밍파의 경기를 통해서 최소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이 두 선수를 넘어서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요. 득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1위는 여전히 이현희 선수, 2위는 김승혜 선수, 3위는 김희정 선수입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이현희 선수가 여전히 17개로 선두고요. 2위는 경서 선수입니다. 이번에 아쉽게 공격 포인트 추가를 못했죠. 이정은 선수 여전히 4경기에 11개의 공격 포인트 단독 3위에 남아있네요. 다음은 슈퍼리그 경기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탑걸과 시즌1 우승팀 불나방 둘 다 별을 달았던 팀들 간의 대결이네요. 아유미 키퍼, 유빈과 체리나, 김보경과 이제는 다영 선수가 주전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감미연 선수가 하차를 하게 됐죠. 다영 선수 예고편에서는 뛰어난 돌파 능력, 슈팅까지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병지 감독과 함께하게 됐고요. 공민지 선수가 새로 합류했죠. 김병지 감독도 강등 메이커라는 불명의 타이틀 이제는 떼고 새롭게 도전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최진철 감독과 동기이기 때문에 또 자극을 받을 것 같습니다. 불나방은 조재진 감독이 함께하죠. 송은영 선수가 나갔고 동갑내기인 최연 선수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안혜경 키퍼, 박선영, 박가령이 수비에 함께하는 것으로 일단 보였습니다. 그리고 홍수와 강소연 투톱으로 보였거든요. 강소연과 박선영은 조재진 감독이 이미 올스타전에서 같이 합을 맞춘 바가 있었죠. 그리고 박선영 선수와 강소연 선수가 스위칭을 하면서 박선영 선수가 공격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과연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경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챌린지 개막전 경기부터 정말 명승부가 나왔죠. 골은 한 골이었지만 스밍파 그동안의 부정적인 여론 180도 뒤집고 오히려 팬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대녀의 산 역사 최진철 감독의 전술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준비 많이 한 정대세 감독도 골대녀에 적응해 나갈 거라 예상을 합니다. 발라드림도 공격만큼은 압도적으로 또 보여줬어요. 남은 챌린지 경기들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